예를 들면 심용환 의원이면은 일반인일 가능성이 크고 뭐 심용환 피부과 의원 이러면 그쵸. 피부과 전문이고 아, 과를 못 붙이게 됐어 일반인은. 조선 사회가 정말 의사들을 잡과로 천대했기 때문에 사회 발전 한계가 있었다. 저런 의사를 한번 만나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저런 의사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해. 근데 이 드라마가 사실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있죠. 저는 한 번 뵀어요. 저는 육종 교수가 저희 선배예요. 최근에 네. 진짜 3개월 안에 네. OT 의학 드라마가 3개나 나왔어. 넷플릭스의 중증 외상센터, 디즈니 플러스의 하이퍼 나이프. 네. 하이퍼 나이프.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막 굉장히 관심이 가죠. TVN의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네. 의학 드라마는 이렇게 유행을 타요. 이게 약간 트렌디하게 시기를 타서 한 번에 몇 개씩 나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렇구나. 제일 좀 기대가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스르생의 스피노프 버전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이전.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은 말 그대로 정말 전공의 1년 차들이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시리즈 좋아하시잖아요. 슬기로운 시리즈 되게 좋아요. 깜빵 생활도 재밌었고, 그렇죠, 그렇죠. 스르생도 되게 재밌었고요. 이 언슬생? 예, 언슬전, 언슬전. 언슬생? 아, 점점 어려워지겠습니다. 아무튼. 레전드가 주인공이다. 네, 그것도 레전드 1년 차. 1년 차. 예, 처음으로 자기의 전공 과목을 택하고 그 길로 들어선 1년 차들이 주인공이고, 과가 또 산부인과잖아요. 산부인과니까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슬기로운 시리즈가 신원호 PD님하고 이우정 작가 이 맞아. 콤비가 유명한데 맞아. 이분들이 뒤로 빠지고요. 연출과 작가를 다 또 신인분들을 썼다고 그래요. 아, 배우만이 아니라. 네. 그리고 배우도 고윤정 배우를 빼고 나머지는 다 신인이고. 그래. 그러니까 완전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컨셉에 너무 잘 맞게 모든 걸 구성한 것 같아요. 도박 아닌가? 걱정되는데. 아, 그래서 이게 아예 응애즈 고윤정 배우는 최근에 스타죠. 아유, 네. 무빙의 장이수. 네. 무빙 이전에도 그 SF 사극 같은 거기서도 되게 그래요? 주인공을 맡았었고요. 저는 이번에 약간 기대가 되는 게 강유석. 네. 예, 그 엄제일로 나오는데 폭삭 소가수다의 양은명. 은명이. 예, 네. 이제 아이유 말고 사고 치는 애. 전직 아이돌 mem버 출신의 정 많고 넉살 좋은 캐릭터. 이거 상상이 안 되는데? 심지어 거기다가 정 많고 넉살 좋은 캐릭터, 성격도 좋대요. 이 폭삭 소가수다랑 완전 봤는데요. 근데 나머지는 좀 낯설어요. 신시아 배우는 이제 파과랑 예전에 마녀투. 마녀투, 예, 네. 거기 나왔었던 이름이 편함경으로 나오고 일 멋부리기 사랑 다 잡고 싶은 이제 MZ 스타일.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여 레지던트는 이제 또 꾸미고 그런 사람도 화장도 있고. 하고 화장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결국에는 화장하는 시간만큼 수면을 포기하는 거니까. 근데 사랑까지 다 잡는 거는 불가능해요. 저때 사랑 잡으면 보나마나 사내 연애야. 근데 사실 스르생에 주인공 5명이지. 그 중에 하나 양석형 교수로 나왔던 김대명 씨가 맡은 그게 산부인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양석형 교수를 좋아하는 레지던트가 있어요. 추미나라고.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투덜투덜 거리는데 가장 인간미 있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데 인정은 못 받는. 저 중에 하나는 또 추미나 레지던트랑 비슷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네. 마지막에 한예지 배우님. 이분도 네. 좀 낯선데 김사비역으로 나오고 딱딱하고 직설적이고 빠릿한 캐릭터. 약간 캐릭터들이 이제 좀 그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림이 그려지네. 예, 의사들에 대한 이미지. 일단 이 체계부터 말씀드려야 돼요. 네. 보통 의대 6년이거든요. 그렇죠. 의외과. 예과 2년, 본과 4년. 뭐 요즘에는 이제 커리큘럼이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예과 2년 때는 고등학교를 한 번 더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예과 2년 때는 뭘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이 있잖아. 나는 난 주 4일만 들을 거다. 금요일을 뺄 거다. 월요일을 뺄 거다. 막 신나가지고 갔는데 시간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진짜 시간표를 나눠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형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리고 아 진짜? 유급률도 되게 높았어요. 우리 때. 한 학번이 들어와서 6학년까지, 그러니까 본사까지 유급 안 당하고 올라가는 게 거의 한 60% 정도? 진짜? 한 40%는 유급되고. 본과 3학년 때 이제 실습을 나가요. 병원에 실습을 나가. 대학병원 가면은 교수님 회진할 때, 아 그치. 회진할 때 쫙 한 20명, 10대 맞아, 명 쫙 맞아, 가잖아요. 맞아. 맨 앞에 길 찾아다니는 사람은 인턴 선생님. 이 가이드 잘못하면 뒤지고 혼나거든요. 그 뒤에 이제 한 3년 차, 4년 차 의국장급 되는 사람이 교수님 있고 그 뒤에
레지던트들 쫙 붙고 그 다음에 가운은 입었는데 명찰도 없고 맞아. 쟤는 뭐지 싶은 애들이 이제 그 폴리클이라고 폴리클리닉이라고 그쵸. 실습 학생들이에요. 아, 걔네들이구나. 졸졸졸 쫓아다니는 이 실습을 이제 내외산소부터 메이저부터 돌기 시작해서 본과 4학년 때까지 이제 쭉 돌고요. 그 다음에 의사고시 시험을 보죠. 의사고시 시험을 본과 4학년 마치면 의사고시 시험을 보고 그때 합격을 하면 의사예요. 시험 봐서 뽑히는 거고 수련의라고 하는데 인턴십처럼 인턴 1년을 해요. 그때는 이제 스케줄이 딱 있어요. 뽑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딱 봐도 편해 보이는 과가 있고 죽음의 과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데가 죽음의 과입니까? 외과 계열. 아, 기본적으로. 흉부외과 그렇구나. 같은 경우는 인턴 때 수술방 한번 잡혀 들어가면 뭐 8시간 못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맞아. 수술을 엄청 오래 하더라고.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제일 빡센 데가 외과 계열들,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그다음에 산부인과도 엄청 빡센 데고요. 산부인과도. 그럼요. 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응급 수술이 있을 만한 과들은 다 빡세요. 잠을 못 자고 일단. 재밌는 게 이 일정이 좋은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잖아요. 그치.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딜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12개월 동안 인턴을 하기 때문에 과를 12개나 잘해야 뭐 많이 돌아 12개 아니면 적게 돌면 한 7, 8개를 도는데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과를 못 갈 수도 아, 있잖아요.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달에 3월 달에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가면 절대 안 돼요. 왜? 왜냐하면 3월은 초턴이라고 해서 응급실도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도 3월에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피 뽑고 뭐 등등을 맞아요, 의사가 맞아요.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ABG라고 동맥혈 채취 같은 건 깊이 찔러야 되는데 3월 달에는 이걸 잡기 되게 힘들어요. 한 10월쯤 되면 던져서도 꽂는데 딱 잡고 바로 할 수 있는데 3월에는 이게 되게 힘든 시술이고 되게 아프고 보통 어플라이턴이라고 하는 거는 5월, 6월, 7월 이때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기에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가려면은 그 시기에 그 과를 도는 애랑 딜을 해야 돼. 내 과랑 네 과랑 바꾸자. 치열하다, 치열해. 네, 그걸 뭐 밥 사주는 거나 술 사주는 걸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편하고 좋은 과를 주고 그걸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인턴 1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턴 말에 레지던트 시험을 봐요. 또 시험을 봐. 그럼요. 이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사는 의사인데 내가 어떤 과를 전공할 건지 이 전공을 정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턴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그냥 다 훈련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소위 그 GP라고 하는 제너럴 피지션이라고 하는 일반의가 되는 거예요. 의대를 졸업하거나 인턴만 마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심용환 의원이면은 일반의일 가능성이 크고 뭐 심용환 피부과 의원 이러면 그쵸, 그쵸. 피부과 전문의고 아, 과를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일반인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인턴 말에 인턴 시험을 보고 인턴 1년 동안의 성적을 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레지던트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이 레지던트도 대부분 경쟁이 붙는 과들이 되게 있고요. 어디 갔어요? 레지던트는? 전통적으로 센 데가 성형외과, 피부과. 요게 좀 되는 네, 그리고 안과도 우리 때 셌고. 안과. 네, 그다음에 뭐 정신과 어때요? 정신과. 정신과 저희 때 그래도 좀 센 편이었고. 요것도 약간 트렌드는 있겠다, 그렇죠? 네, 트렌드가 심하죠. 그다음에 이제 비인기과, 응급학과도 되게 인기는 별로 없고 대신에 이제 여기는 약간 영웅심리 있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진짜로 응급실에서 사람 살리는 걸 보면은 확 가거든요. 네, 응급학과도 그러고 저희 전 세대 정도까지는 야 의사는 내외산소 메이저지에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해야 의사지라는 게 되게 강했는데 내외산소. 네, 요게 4대 메이저인데 이게 이제 바이탈이라고 하죠. 사람 생명 다루는 거. 저는 되게 섬세한 사람인데 네. 그래도 키가 크고 막 이러고 성격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외과에서 로보콜이 많이 왔거든요. 대부분 외과 계열에서.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외과를 싫어했던 이유는 수술방이 추워요. 정말 뜬금없는데요? 수술방이 진짜 습하고 추워요. 왜 환자의 상태 때문인가? 그러니까 혈액순환 속도를 낮춰야 돼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의사 위주로 할 수가 없구나. 환자 위주. 거기다가 학생 실습 때나 이럴 때는 가운도 안 줘요. 그럼 우린 반팔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있거나 이 손이 닿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벽에 붙어서 서 있어야 되거든. 쓰리생에 보면 나와요. 애들 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러고 딱 있는 거. 그렇게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 레지던트 4년을 딱 마치고 나면은 진짜 이제 힘들다. 전문의 시험을 봐요. 아, 레지던트가 4년이에요? 4년. 지금 과마다 3년으로 준 데도 몇 있는데 년이야, 이게 지금?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11년. 11년에다가 남자애들은 군의관 가잖아요. 군의관은 훈련 기간 포함 38개월이에요. 남자애가 예를 들면 20살에 의대에 들어가서 전문의 따고 군대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게 34, 45? 그러니까 이거는 의대를 들어가는 순간이 운명이 정해지네. 어떻게 빠꾸가 안 되네.
근데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메인이 있죠. 저 엄청 재밌게 봤어요. 네. 저런 의사를 한번 만나보면 얼마나 좋을까. 화제가 됐죠. 중증외상센터. 네. 웹소설이 원작인데 이 웹소설 쓰신 분이 의사예요. 그 닥터 프렌즈라는 유명한 채널. 네. 이 중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인 이낙준 작가, 이제 작가죠. 중증외상센터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심만 지우고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너무 재밌는 드라마죠. 우리 네. 둘이 한 얘기잖아요. 닥터 K라고. 그렇지. 네, 옛날에 이거 옛날 일본 만화 있어요. 전설적이에요. 네, 메스 하나 들고 뭐 다 살리고 다 패고 다니는. 맞아. 네, 뭐. 근데 여기도 거의 뭐 비슷해요, 진짜. 그렇죠. 네, 백강혁 교수로 나온 주지훈 씨가 이 역할 되게 잘했는데 뭐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사람 살리겠다는 의지도 강한데 그렇지. 딱 하나 없는 게 싸가지가 없는. 조금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없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 안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용병 부대에서 맞아. 예, 훈련도 받고 또 그 안에 용병들을 살리고 생명의 은인이 되어서 돈도 벌고 나중에 그 부대의 도움도 받고 뭐 이런 역할로 나와요. 예. 뭐 항공기도 대절해주고. 네,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여기서 제일 재밌던 건 항문외과 과장님 윤경호 배우가 원래 사실 옛날 진짜 나쁜 놈 많이 했거든. 예. 진짜 이번에도 악역으로 시작하죠. 그 돈이 이제 자기 딸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180도 바뀌어가지고 막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러더니 막 자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맨 처음 도와주다가 이제 그 중증 외상센터를 맡았잖아. 한마디를 해드렸어. 나는 백강영이다. 나는 백강영이다.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무 나쁜 놈 같이 그렇죠. 불러다 놓고 네. 너무 착한 천사로 진짜 너무너무 웃겼어요. 진짜. 오죽하면 애칭이 유림핑이었겠어요. 아, 뿌띠 유림. 네. 너무 귀여웠어. 짱이야, 진짜. 네. 아.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학대받는 인물이자 가장 좀 이렇게 개그 웃음 포인트를 많이 준 게 이제 추영호 배우가 맡았던 양재원 의사. 이름으로도 못 불리고 거의 드라마 3분의 2까지 항문으로 불리잖아요. 항문. 그러다가 1호. 노예 1호.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사적 제재 영역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왜 저런 의사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해. 이렇게 많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주고 그걸 옳다고 믿고 그렇게 하면 의료 사고가 지금보다 한 100배는 그렇죠, 선생님? 말이 안 돼. 똑같아요. 명분이 사적 제재는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법도 제도도 필요 없다고. 그치. 이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법도 제도도 필요 없다. 똑같거든요. 그치. 네,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사적 제재물에 열광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치. 현실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열광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뭐 더 잘해줬으면 좋겠지 정도지 현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버 레카도 제일 처음에 사이버 레카 나왔었을 때 야 이게 나름대로 뭐가 된다. 그렇죠. 근데 불과 지금 1, 2년 만에 사이버 레카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가 됐는가가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가 사실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있죠. 있죠. 롤모델이 됐던 분이. 너무 멋있었다. 전 한 번 뵀어요. 저는 이육종 교수가 저희 선배예요. 이래서 내가 아니 뭘 하면 한 번 보셨어요? 이 형이 문제야. 뭘 하면 나도 이제 진짜 한 번 자랑해. 그러네 아주대네. 네. 원래 아주대 나오셨어요 육종 선생님? 국종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희 일기 선배예요, 일기. 이육종 교수님이 사람마다 다 성격적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워낙 저희 학생 때도 유명하셨던 분이고 어떤 약간 걸로 특이하시죠? 유명했냐면 후배들한테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후배 교육에 열을 올리셨던 그렇구나. 이육종 노트가 있었어요. 재밌는 게 외과 일반외과 실습을 돌 때 이만한 노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 가운 주머니에 들어가는 족보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 붙이고 외워서 해야 되고 국종이 언제 뭘 물어봐도 답이 튀어나올 정도로 딸딸딸 외웠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아주대의 어떤 개척을 했던 레전드였네. 워낙 유명했죠. 의대 안에서도. 네, 그러니까 후배들이 가장 무서운 선배 겸 가장 존경하는 선배.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영화 이번 중증외상센터에 나오지만 적자의 원인이에요? 중증외상센터가? 이게 뭐 저도 이걸 뭐 100% 알진 못하지만 실제로 환자를 살리는데 뭐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막 출혈 있는 환자들 살리려면 막 때려 맞아. 누르고 막 이게 뭐 피도 뭐야. 엄청 필요하고 수혈 엄청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걸 다 세야 돼요. 계산하는 거예요? 김의성 배우님의 어떤 흑자를 향한 요거만 나오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쵸. 너무 웃겼던 게 매출 1위 하는데 장례식장입니다. 제일 웃겼어. 2등 식당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가? 역시 그 밑에 식당이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의학 드라마 열풍은 계속됐잖아요. 네. 눈이 저는 어찌됐건 사람이 이제 첫 만남이 중요하다고. 전 종합병원. 종합병원이 일단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그 당시에 진짜 거의 최초 아닌가? 아, 그렇죠. 캐스팅, 그다음에 기획 및 연출, 그다음에 아주대 마케팅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왜냐면 아주대 이걸 워낙 유명해졌고 완전 스타 대학이 됐어. 너무 재밌었던 게 아주대 병원이 그때 딱 만들어졌어요. 94년도 말에. 1층 로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병원이 서울 삼성하고 아주대밖에 없었나? 서울 삼성이 좀 더 늦게 만들어졌나? 아, 진짜? 전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합병원이 대박 나가지고 제가 94학번이거든요. 재수해서. 네네. 9학번 때 시험 경쟁률이 의대 특차 경쟁률이 70몇 대인가? 맞아요.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높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수능 끝난 다음 그 며칠 있다가 엄기영 앵커가 사상 최대의 대박입니다.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왔거든. 9시 뉴스에 타고 나왔었어. 네. 아주대 병원이 한 번에. 부럽다. 그다음에 이 종합병원 다음에 한동안 의학 드라마가 별로 안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다른 장르로 바뀐 게 하얀 거탑. 김명민 씨의 최고의. 야, 그게 김명민이란 배우를 알리는 엄청난 신호탄이었잖아요. 하얀 거탑은 우리나라하고 실정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 일본 거죠? 소설일 거고 딱 일본풍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도제 시스템이 더 강하고요. 맞아. 스승과 제자와 이게 더 훨씬 끈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치가 훨씬 세요. 일본은. 그러니까 저 안에서도 되게 정치 싸움 하잖아요. 엄청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치 과장이나 병원장을 의사들이 뽑는 것처럼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맞아. 일본이 도제식이 맞는 게 사학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논문을 쓰면 평가를 받고 이렇게 KCI 기준으로 등재를 해서 점수를 받거든요. 일본은 일단 그런 제도가 없고 일본에서 예를 들면 도쿄대학교 조교로만 평생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분야 최고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교수를 안 했어. 그래도 수많은 최고의 교수를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선 최고 연구장관. 그 일본에만 그래요. 한국 역사학자들이 일본 학교에다 논문 투고는 안 해. 왜냐면 실적으로 인정을 안 받아. 줄 수가 없어요, 거긴. 완전 도제시. 그게 이 의대도 똑같이 반영이 된 거구나. 아니, 그러면 어쨌든 양쌤이 정신건강의학과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주인공으로 드라마를 만든다. 외국엔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정신과에서 나오는 영화도 많고 정신병원을 모델로 한 것도 많고. 생각났어. 뭐요? 구디런팅. 구디런팅 그쵸. 로빈 양. 그거 감동적이잖아요. 그 영화 되게 좋죠. 네. 20살, 21살짜리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렉이 이 시나리오 썼다는 게 대박인데. 두 스타의 탄생 아니에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영화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정신의학자를 다룬 영화로 한 게 없다. 빨리 우리 로빈 양 영화를 하나 만들자. 그게 왜 안 나오냐면 일단 소장님부터도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래요. 정신의학자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입니다. 형은 내 거 명칭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 역사학자. 이게 우리가 단순해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의사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뼈저리 느꼈고요. 조선 사회가 정말 의사들을 잡과로 천대했기 때문에 사회 발전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얘기였고요. 다음번에 꼭 우리 로빈 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멋진 영화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